안녕하세요. 주변들의 조민근 변호사. 안녕하세요. 송재승 변호사입니다. 요즘에 네. 그 뉴스 기사에 많이 나왔던 게 옛날에 펜싱 영웅 네. 남현희 씨 있잖아요. 맞아요. 그죠? 남현희 경기 봤어요? 아, 당연히 봤죠. 어렸을 때. 못 본 것 같은데? 응? 못 본 것 같은데? 남현이의 펜싱 경기를 못 봤다면 정말 한국인이 아니죠. 한국인이 남현이가 그 금메달을 딸 때. 금메달 안 땄어요. 환희. 안 땄어요? 답답하다. 남현이가 네. 베이징 올림픽에서 네. 은메달을 땄어요. 금메달 땄어요. 네, 은메달 땄어요. 못 봤네. 거짓말 하잖아요. 근데 중요한 게 2008년이니까 제가 그때 한 26 정도 됐겠다, 그지? 26이면은 뭐 하고 있을 때야? 나 고시 공부하고 있을 때인가? 그렇죠. 이제 고시 공부를 28살에 결혼했으니까 이 사생활을 왜 까? 26, 잠깐 몇 살이야? 26살이라고? 네, 26살이었어요. 합격하고 연수원 들어왔을 때 같은데. 연수원 들어가기 전이에요. 연수원은 우리 28에 들어갔어요. 28, 네. 28에 들어갔지. 그렇지. 그랬는데 어쨌든 그래서 은메달 따고 못 봤네. 아니야. 송변이 생각보다 좀 맞아. 똑똑해가지고 너 붙고 시험 보고 나서 보고 하나 놀고 있을 때야. 놀고 있을 때. 아니 28살에 연수원 들어가자마자 28살인데. 아니 26이라니까? 어? 26이라니까. 우리 연수원 들어갈 때가 28살이라고. 그러니까. 그러면은 이제 27살 때 우리가 1년 동안 내가 졸업했단 말이지. 그러니까 26에는 시험 치고 놀고 있던 기간이에요. 아, 시험 치고. 네, 시험 치고. 시험 치자마자. 그렇죠. 아, 네. 그렇구나. 그래서 봤어요? 봤죠. 뭐 할 게 없잖아요. 할 게 없잖아요. 그래? 네. 할 게 얼마나 많은데. 그 베이징에 제일 기억에 남는 것 중에 하나가 네네. 최민호가 유도 60kg급에서 전 진짜. 경기 한판승. 조그만 최민호. 그렇죠. 아, 진짜. 그걸 내가 다 봤어. 정말? 응. 그런데 지금 남현희 씨께서 사기 피해를 당할 위기에 처해 있다고 저도 많이 봤어요. 유튜브 영상에서도 많이 보고 그 이번에 결혼할 예정인 사람이 있다라고 사진이 올라왔는데 좀 사실 외모가 애매했어요. 사실 뭐 그렇게 말하니까 저도 보니까 애매했지. 사실 생각도 안 했지. 아이 말도 안 돼. 처음에 딱 보면은 사람이 직관적으로 이 사람이 여자 성별을 모를 때에는 성별을 알죠. 어? 남자인 줄 알죠. 성별을 모르는 게 아니지. 몰랐지. 몰랐어. 아, 몰랐지. 넌 존중하니까. 나는 그냥 내가 그 사람을 남자구나. 직접 아는 게 아니니까 실제 성별은 모르잖아. 사진이 올라왔는데 여자 같은 거야. 그랬구나. 아니 몰라요? 저는 그냥 남자라고 생각해봤으니까 남자인데 국산하게 생겼네? 이렇게 생각했지. 이게 그 느낌이 촉이 변호사답지 않네. 약간 그 딱 보자마자 이런 느낌이. 아 근데 외모에 남자 외모 여자 외모가 정해져 있는 건 아니잖아요. 너 그 너무 차별한다. 아 이거 완전히 지금 현실을 망각한지 말씀하시는데 뭐 이상적인 말씀하시 마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면 가끔씩 우리 머릿속에 각인되어 있는 남자의 형상과 여자의 형상이 있는 누구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있잖아요. 고정관념이 지나친 친구라 있잖아요. 뭐 그럴 수 있죠. 그런데 그 중간 개념에 있어서 좀 어린이 같기도 하고 남자 같기도 하고 젊어 같기도 보인다. 한 좀 이상한 실루엣이 보이는 게 좀 이상했어요. 아니나 다를까 성별도 속였다고. 그러니까 실제로 지금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이제 기사가 계속 많이 나와가지고 남현희 씨 가족이 그 이제 전청주 씨 그분이 살고 있다고 하는 곳에 남현희 씨 같이 살았는데 남현희 씨 가족이 어제 갔대요 거기를. 그래가지고 설득해서 데리고 왔대. 가족들 집으로. 그랬는데 그리고 이제 그걸 그 이제 결혼 상대자가 그 집에 찾아가가지고 문을 막 두드리면서 이제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를 저질렀다. 이런 걸로 지금 체포가 됐다가 이제 석방이 된 것 같은데 그런 일이 있었어요. 아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게 따끈따끈한 뉴스네. 그러니까 어제 밤에 일어났던 일이에요. 전격적인 네카 방송입니다. 가족들이 그 집에 가가지고 남현희 씨 설득해서 다시 가족의 집으로 데려왔는데 그러니까 이별 통보를 한 거라고 볼 수 있겠죠.
모르지. 사실 라면이는 일단 나중에 봐. 지금 가족들이 너무 난리를 치니까. 근데 어쨌든 기사에 일단 갔다 올게. 네. 그럴 수 있겠지. 그런 식으로 기사가 나오더라고. 네. 근데 집으로 찾아와가지고 문을 두드렸다. 그런 과정에서 이제 원래부터 남현 씨를 데리고 올 때부터 경찰을 대구에서 데리고 왔다고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경찰이 이제 대기 상태였겠죠. 그런데 이제 그 상대자가 와가지고 문을 두드리고 하니까 바로 이제 경찰 조치에 들어갔고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일단 체포를 했다라는 거예요. 뭐 이상한 점이 사실 한두 가지가 아니었어요. 우리 뭐 조 변호사님께서는 뭐 남자인지 여자인지도 구별도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이상한 게 뭐 있었는지 없었는지도 모르겠지만은 뭐 기사에 좀 의도적인 기사가 나오는 것에 관련해 가지고는 구체적으로 무슨 일을 하는지 돈을 어떻게 이제 축적하게 됐는지 이런 거에 대한 구체적인 경위가 전혀 없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거 이제 식별을 못하면은 조민규 변호사님처럼 이렇게 당하는 거야 그냥. 그래, 그걸도 못하니까. 그렇지. 그런데 분명히 뭔가 이제 IT 기업을 운영하는 재벌이다라고 하면은 어떤 종류의 IT 기업을 운영하는지, IT 기업이 어디에 있는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뭐 요직에 있는 뭐 직원들은 누군지, 맞아요. 뭐 이런 것도 있어야 되는데 전혀 없었고, 그다음에 돈을 축적했으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개발시켜서, 우리 뭐 예를 들면 테슬라의 뭐 일론 머스크, 뭐 이런 분들, 실제로 방송에 나오면은 굉장히 구체적이고 실체적인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처럼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전혀 없었던 것으로 봤을 때에 의심하기에도 충분하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들어요. 뭘 알아요? 의심을 했었어야 되는데 뭘 알아요? 그러니까 남자인지 여자인지 남자가 못하니까 의심을 못하는 거 아니야. 상대자가 처음에 펜싱을 이제 자기가 사업상 중요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취미로 펜싱을 하는데 내가 그 사람 꼭 이겨보고 싶다 라고 했대. 그 상대자가 누군지 알아요? 누구야? 언론에 나온 걸로 따지면 일론 머스크예요. 일론 머스크랑 펜싱 대결을 예정하고 있는 거지. 근데 남현이 정도면 남현이 올림픽 메달리스트니까 가르치면 이길 수 있잖아. 남현이가 가르치면 상대방 그 여성을 가르치면 일론 머스크를 이길 수 있는 거 아니야? 일론 머스크 지금 펜싱 치려고 알고 얘기하는 거야? 모르지 나는. 근데 어떻게 이겨? 일론 머스크가 만약에 작심하고 펜싱을 배우면은 남현이보다 훨씬 잘하는 분한테 배울 수도 있잖아요. 그럴 수도 있죠. 이상한 소리 안 해. 근데 어쨌든 그렇게 해서 배웠다고 해요. 아니 그러니까 어쨌든 그것만 가지고서 믿고 뭐 결혼까지 결심하기에는 너무 부족한 부분이 많지 않았어요? 이게 어때요? 저는 지금도 약간 밝혀지지 않은 것 같은데 애매한 부분이 남현이는 상대방이 여성인 줄 몰랐을까? 오늘 일단 확정된 사실에 따르면 그 이제 경찰에서 체포를 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이제 신원조회를 하잖아요. 간단하게 이제 피해자 신문도 할 거고 그런 과정에서 이제 수사 자료표나 이런 것들을 체크하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신원이 확보가 될 거 아니에요. 주민등록번호가 2로 시작한대. 그러면 여잔데 남현은 몰랐을까? 뭐 주민등록증을 확인하진 않았다니까 보통. 사귀면서 주민등록증 확인했어요? 보통 본인? 저는 확인. 지금 배우자하고 사귀면서 주민등록증 확인했어? 안 했지. 지금은 알지. 지금은 알지. 지금은 알지만 그때 연애할 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우리 와이프가 앞자리가 수도 있겠네. 앞자리가 2라는 것만 가지고는 알기는 어려울 것 같고 제 생각에는 약간 뭐 결혼을 결심할 때까지는 성적인 접촉이나 성관계 이런 것들이 거의 어떻게 될까요? 90% 이상 이루어지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이게 또 두 사람이 동거를 하고 있었단 말이야. 어디가 겹쳐? 뭐 말하고 있었는데 동거를 하고 있었으니까 남현이는 적어도 알고 있었을 거다 라고 저는 보는 거죠. 알고 있었을 거다? 모르고 있었을 수도 있지. 정말 수도 있죠. 아가페적 사랑 아니면 뭐 정신적 교감만으로도 충분히 결혼을 결심하고도 남을 정도의 매력을 어필했다고 한다면은 충분히 모르고 결혼을 결심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럴 수도 있죠. 뭐 안 될 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생각의 궤를 같이 하는 거는 몰랐을까? 그러니까 왜냐하면 동거를 같이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실 뭐 부부관계에 있어서 전부라고 하는 건 당연히 말도 안 되지만은 또 중요한 부분이 성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그죠? 그럼요. 그렇기 때문에 부분에서도 제일 중요한 건 성적인 부분이라고.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부부들이 또 성관계를 안 하거나 아니면 서로의 그 성향이 맞지 않았을 때는 이혼을 결심하기도 하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실제로 이제 이혼 사유 중에 사실 아주 비중 자체가 크게 작용하진 않지만 가장 근원적인 이혼 사유 성관계가 안 돼. 뭐 상대방이 아예
응하지 않아. 아니면 저 사람하고는 저 사람 아예 못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건 100% 이혼 사유거든. 그렇지. 이혼 사유가 되죠. 물론 이제 뭐 상황에 따라서 다를 수는 있겠죠. 그럼요. 그건 이제 구체적인 내용을 따져봐야 되는 건데, 근데 어쨌든 여자라는 부분도 알 수 있었을 거다라고 추측이 되고, 그런 상황에서 결혼까지 결심해가지고 최근에 이제 기사를 냈잖아요. 그러고 나니까 기사가 딱 나오고 나니까 그 사람을 알고 있던 주변 사람들이 저 사람 재벌 아닌데? 저 사람 미국에 살았던 거 아닌데? 강화도 사람이야. 뭐 이런 식으로 나오고, 그 다음에 예전에 그분이 그 사람으로 추측되는 사람이 인터뷰한 내용이라든가 졸업사진이라든가 이런 것도 막 나오고, 그 다음에 그 사람 또 이제 가스패치가 그 사람이 가스패치가 뭐야? 디스패치 바보야. 디스패치. 갓 디스패치를 요새는 가스패치라고 하더라고요. 가스패치라고 해요. 가스패치에서 거기에서 이제 실제로 사기죄로 실형이 선고된 판결 자체를 확보해가지고 판결문을 일부 돌아다니고 있고 그러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일단은 속였다는 포인트들이 너무 많아요. 많기는. 그죠? 외부적으로 드러난 것만 따지고서는. 그럼 예를 들면 성별은 알았다고 하더라도 제가 봤을 때는 뭐 사기죄? 미수? 만약에 뭔가 이제 뜯긴 게 없다고 한다면, 뜯긴 게 있다고 한다면 사기죄의 기준. 이미 뜯겼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성립할 가능성은 매우 높아 보이기는 해요. 맞아요. 그죠? 그리고 실제로 지금 이제 그 남현희 씨가 얘기한 거에 따르면 처음에는 이제 자기가 비즈니스 상대를 이기기 위해서 펜싱을 배워야겠다 라고 하면서 접근을 했고, 두 번째 만남에서 거절할 수 없는 사업상의 제안을 제안했다. 그래가지고 동업을 하고 있다. 뜯겼나 보네. 그러면 현실적으로 돈이 갔겠지. 그런 것 같은데. 어쩐지 그게 남현희 씨의 그 SNS에 무슨 그 남자친구도 명품을 받았다. 되게 많아요. 라는 거 되게 많더라고요. 그 뭐 백도 그렇고 옷도 그렇고 그런 걸로 봤을 때 제가 한편으로 쎄한 게 그냥 사기꾼들은 뭐 적절히 투자하지 자기 돈을 뽑아가지고 큰 돈 받기 위해서 뭐 명품을 계속 갖다 박는다거나 이런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죠? 이미 뜯은 돈이 있을 때 그렇죠. 그거의 일부를 써가지고 이제 뭐 환심을 산다던가 아니면 신뢰를 주기 위해서 믿게 한다던가 선물을 준다던가 아니면 뭐 이자를 준다던가 아니면 수익금을 준다던가 이런 경우가 거의 98% 이상이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남현희 씨가 그 SNS에 올리는 걸 보고서 이미 남현희 씨가 가지고 있는 큰 이익이 편취됐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실제로 이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이게 왜 남현이냐 대상이 했는데 그래 맞아. 뭐가 맞아 임마. 나도 봤어. 그게 뭘 봤는데 남현이를 궁극적으로 노린 게 아니고 그러니까 펜싱이 약간 좀 돈이 많으신 분들의 자제분들이 하다 보니까는 그 풀을 노렸다라고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얘기하는 거. 근데 그건 뭐 머릿속에만 있는 거니까. 그건 뇌피셜이지. 실제로 이제 남현이를 통해 가지고 알게 된 뭐 회장님들이나 사장님들을 에게 접근을 해가지고 뭐 돈을 편취하려고 했다던가 아니면 실제로 편취했다던가 이런 사정이 없다고 한다면은 사실 이거는 말 그대로 뇌피셜일 뿐이지 입증도 안 되고 그냥 뭐 어떻게 보면 허무맹랑한 소리에서 끝날 가능성이 높아요. 실제로 이제 그 결혼 상대자가 뭐 경호원을 데리고 다녔다 뭐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네. 근데 실제로 오늘 뭐 기사에 뜬 거 보면 경호원들이 돈을 받아간 것 같기도 해요. 경호원은 경호하면 당연히 돈을 받아가죠. 아이 답답하다.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경호원이 경호했는데 돈을 받아갑니까? 그 경호원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공범이라는 거죠. 공범으로 추정을 하고 있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수익을 쉐어했다. 그렇지.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좀 오해하지 마세요. 저도 오해를 했거든요. 돈을 받아갔다길래 경호원이 당연히 월급을 받으니까 돈 받았겠지. 그게 아니라 이제 말씀 주시는 거는 이제 남현희 씨나 뭐 하여튼 그 대상자로부터 뜯은 돈을 쉐어를 했다. 공범인 가능성이 높다라고 한 거. 도면 계획을 같이 공유하고 뭐 이런 식으로 진행을 했겠죠. 만약에 그렇다면. 그랬을 수도 있겠네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기사를 낼 때도 기자도 다 갈아였다는 뭐 언론 기사를 본 것 같아요. 그 얘기 있잖아요. 왜 그 허위로 내가 옛날에 알바를 했는데 기사 알바를 했는데 그 식당을 이제 미리 해놓고 거기 갔더니 누구 아니세요? 저
인터뷰 안 합니다. 그럴 때 남혜리 씨 아니세요? 왜 인터뷰 내 사생활을 방해하지 마라. 뭐 이런 식으로. 남현이가 아니지. 그러니까 옆에 남현이가 앉아 있었대. 그래요? 답답하다. 진짜. 그래. 옆에 남현이 앉아 있으니까 옆에 계신 분 남현이 씨 아니세요? 이런 것까지 이제 대본이 다 돼 있었다. 그래서 자기 이상하게 생각했다. 근데 이게 이거였구나. 앞불싸. 이랬던 그 알바를 했다고 주장하는 사람의 글이 있어요. 사실 그러면 그분도 공범일 가능성은 사실 놓칠 수는 없죠. 그런 사람들이 이게 바로 여기서 연결될 수 있는 게 우리 보이스피싱 전달. 그렇지. 아무것도 몰라 그 사람은. 자 이거 봐봐. 나는 그거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알바인 줄 알고 했는데 알고 봤더니 사실 사기에 상당한 도움을 준 거죠. 왜냐하면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그때 당시에 이제 그 멘트 중에 뭐 파라다이스 호텔 회장의 뭐 아들님이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있었고 다 그거 근거 없이 그러니까 뭐 본인이 정확히 알지도 못하는 그렇죠. 낭설적인 질문을 한 거니까 하기죄 공범인데 보이스피싱보다도 훨씬 더 미필적 고의가 세. 근데 이거는 정말 니네 그 수사하는 경찰 검사 잘 봐요. 뭐 이건 진짜 보이스피싱 이거 만약에 요 그 기자 그 아르바이트 했다는 사람 찾아가지고 처벌 안 하면은 그러니까 이거 우리 보이스피싱 화 많이 낼 거야. 보이스피싱 전달책들 다 어떡할 거냐고. 보이스피싱 똑같은 생각했네. 보이스피싱 전달책들이 실제로 그 범행 계획이나 이런 거 모르고 그렇지. 채권 채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실제로 이 사람들이 통장 거래가 안 되니까 받아가지고 넘겨줘가지고 그걸 변제한다는 식으로 하거나. 이 사람들은 사실 미필적 고의도 있다고 볼 수가 없어. 대부분의 사람들 막 몇십 번씩 하고 뭐 수익을 쉐어하는데 한 번 가는데 몇백만 원씩 쉐어했다. 그러니까. 그러면 알 수 있지. 근데 그게 아니고 10만 원 받잖아 일단. 그게 아니고. 근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기자 아르바이트를 해서 그렇게 막 허위 질문을 했어. 뭐 답변을 듣고 기사를 냈다.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질문의 진위성이라든가 그렇지. 확인해야지. 이런 거는 거짓일 수 있다는 거를 전부 알고서 진행한 거죠. 게다가 대본이 있다고 본인이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사실은 거의 나는 사기죄의 계획을 다는 몰랐지만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는 걸 자백한 거랑 다름없거든요. 그렇지. 그 남현이를 속이는 데 있어서 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거죠. 했고 그때 당시에 또 알 수도 있었다고 보여줘요. 그렇죠. 했대잖아 본인도.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말씀을 잘 하셔야 돼. 그러니까 이거 그 아마 SNS에 실제로 본인이 한 경우 올렸다고 한다면은 물론 상처는 많이 받겠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기죄의 뭐 방조범 정도까지는 충분히 성립 가능하다라고 볼 수 있어요. 보이스피싱 전달책의 인식과 크게 다르지 않아요? 보이스피싱 전달책의 인식과는 다르지. 보이스피싱 전달책의 인식은 그 보이스피싱 조직을 통해 가지고 굉장히 치밀하게 의해서 믿게 만들어져서 속았어. 그렇죠.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대본이 있었다는 거는 그렇죠. 내가 기자가 아니고 이거는 뭔가 허위일 수 있겠다라는 인식을 누가 뭐 심어준 게 아니잖아. 예를 들면 뭐 기자로서 뭐 본인이 기자다. 그러니까 근데 대신 취지만 부탁하는 거다. 이런 거지. 실제로 그 기자라는 사람이 알바했다고 하는 그 알바를 구한 쪽도 그 이제 원래 그 결혼 상대자가 이제 다 섭외한 거겠죠. 근데 그걸 모르고 이제 알바인 줄 알고 그냥 한 거겠지. 그걸 이제 그 아르바이트 한 사람을 또 적극적으로 속일 수는 있지. 예를 들면 기자증을 보여주면서 나는 이거는 기자인데 이런 취재를 대신만 해다오. 이게 예를 들면은 이런 사실이 있는데 보면은 이 사람이 정말 그 사람이 맞다라고 해서 적극적으로 기방했다. 그럼 또 그 아르바이트생 같은 경우에 미필적 고의가 없을 수도 있겠지. 맞아요. 그건 맞지. 그 보이스피싱 구조랑 동일한 거잖아. 거의 비슷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렇지 않고 그냥 이것대로 질문만 해주시면 돼요. 가서 뭐 남현희 씨 있으면은 아는 척도 하고 그대로만 해주세요라고 해서 아무 의심도 없이 했다라고 한다면은 방조범의 죄책을 벗어나기 어렵겠죠. 진짜로 그럴 수 있어요, 정말 그렇죠?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 사람을 잘 만나야 돼. 그러니까 사람을 잘 만나야 돼. 너 나한테 사기치려고 이렇게 오랫동안 같이 있었던 거 아니냐? 어떻게 알았지? 알아버렸습니다, 여러분. 오늘 알았네요. 제가 그럼 편취한 그대로 한번 산정해볼게요. 이게 진짜 정말로 낯선 사람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이게 어떻게 참 신기하네. 그러니까. 근데 희대의 사기꾼이요. 본인 생각을 해봐요. 본인이 여자라고 상대방을 속이면서 사기칠 수 있겠어요? 심지어 이 양반은 판결문 보면 여자인 경우도 있고 본인이
본인이 밝히기를. 그러니까 본인이 맡은 역할이 어떤 때는 남자이기도 하다가 여자이기도 해요. 아 정말요? 판결 문단에 그렇게 나와. 여러 가지가 피해자가 여러 명이거든요. 근데 그 중에 일부는 자기가 여자인 걸 전제로 사기를 치고, 일부는 자기가 남자인 걸 전제로 사기를 치고. 신기하다. 그렇습니다. 신기합니다. 오늘 정말 약간 기상천외한 사건이 발생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한번 우리 한 발짝 더 나아가서 남현희 씨도 범죄에 가담한 사람일 수는 없을까? 그럴지도 몰라요. 물론 사실. 어떠한 큰 범죄를 저지르기 위해서 본인도 이제 범죄 계획을 모르지만, 왜냐면 남현희 씨가 하는 말이 남자친구가 제안한 사업 제안을 내가 도저히 거절할 수 없을 정도의 나이스한 제안이었다라는 게 범죄의 공모라면. 그러니까 본인은 범죄를 공모했다고 생각하진 않겠지. 근데 실제로 이제 아니 실제로 범죄 공모라면. 그럼 뭐 선고 가야지. 그래? 발표하기는 쉽지 않겠지. 그러니까 근데 이게 사실 프레임이라는 게 되게 의미가 있는 게 우리가 어떤 사건이 터지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은 피해자다라고 인식을 하고 접근을 하게 되면 실제로 그 사람이 순수한 피해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 프레임은 그대로 유지가 되기 때문에 그렇지. 실제로 그 사람을 상대로 가해자임을 전제로 수사가 개시되거나 이런 건 사실 드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저희가 한번 형사사건에 있어서 프레임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릴게요. 프레임 진짜 무서운 거예요. 진짜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사건을 처음 변호사가 받으면 그 당사자가 막 샬라샬라 이제 사실관계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그 다음에 있었던 진행 과정, 뭐 조사를 받았다면 조사했던 그 상황 이런 것에 대해서 얘기하면 거기에 그렇구나. 그럼 이렇게 해야 돼요. 라고 하는 순간 그건 변호사가 형사 전문 변호사로서의 자질이 없어. 프레임이라는 게 사실 난 프레임 제일 무서운 게 어떤 프레임 무섭냐면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자가 남자를 강간할 수도 있어요. 그럼요. 그 다음에 여자가 남자에게 술 이빠이 먹여놓고 명정 상태에 빠뜨려가지고 성관계를 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다 남자가 한다고 생각해.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남녀가 자취했다. CCTV가 영상이 있어. 남자도 자빠지고 여자도 자빠져. 그럼 남자가 가야죠. 이게 프레임이야. 그럼 프레임 누가 짜놨지? 네가 짰어? 나는 이건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는 쪽이지. 그래 어쨌든 간에 우리가 프레임을 이제 씌우면은 다 그렇게 바라보는 이제 시각을 만들어버리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아마 남현희 씨가 순수하게 피해자라고 한다면은 남현희 씨도 그 프레임에 그 남자친구가 씌운 프레임에 똘똘똘똘 쌓여가지고 뭐 이런 상황이 발생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어요. 실제로 그럴 수 있죠. 네. 혹시라도 지금 남현희 씨의 입장이라던가 가담의 정도, 가담이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얼마나 깊숙이 사귀었는지, 그래서 이제 그 남현희 씨와 남자친구가 어떤 이제 일들을 했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밝혀지는 게 있다고 한다면은 또 영상 켜서 여러분들과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참 여기까지 할까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